여러분은 평균의 자산을 보유하고 평균의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 30대, 40대의 평균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며 일부만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닙니다. 월 소득의 대부분은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로 빠져나갑니다. 반면 인터넷상의 평균은 다릅니다. 서울의 34평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주식과 예금으로 5억 정도는 있어야 하며 연봉 1억 원은 흔해서 명함도 못 내민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계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산과 소득 통계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진짜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4,800만 원. 이 중 예금 적금,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순자산 평균은 6,741만 원입니다. 여기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입니다. 가구당 세전 연평균 소득은 7,185만 원,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98만 원입니다. 뭔가 평균이라고 하기에 아무리 개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과 자산이라고 하지만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균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부터 초고소득, 고액 자산가를 전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구의 딱 중간, 즉 중위값은 얼마일까요? 자산은 2억 4천만 원이며 소득은 5,681만 원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57%, 즉 절반 이상 가구는 3억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순자산 10억 이상인 가구는 단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3억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했다면 중위값, 즉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중간 이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연령대별로 얼마를 벌고 얼마가 있어야 중간은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평균인 중위값,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대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5천만 원입니다. 이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4천만 원이며 개인 소득의 중위값은 20대 중후반 기준으로 약 3,200만 원입니다. 이 나이대의 99%는 자동차나 여행, 전월세 업그레이드 등 그동안 못했던 새로운 소비나 부채에 관심을 쏟게 되며 이 나이대에서 복리를 이해하고 시간을 활용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30대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6,100만 원이며 개인 소득의 중위값은 4,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나이대의 경제적 유형은 각기 다른 이유로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산 증식의 욕구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소득을 높이거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나와 경제적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대화가 편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대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약 7,680만 원이며 개인 소득의 중위값은 약 4,800만 원입니다. 40대의 경제 환경은 낀 세대의 특징을 가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부모의 직간접적인 부양 또한 평균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 노후 준비의 골든타임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은 나이대입니다. 50대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3억 400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약 7,300만 원입니다. 개인 소득의 중위값은 이보다 낮은 약 4,300만 원입니다. 은퇴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 절대 평균이 아닙니다. 이 나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재원으로 현실적인 은퇴 고민을 하게 되며 40대의 경제적 고민에 더해 본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0대 가구의 순자산과 소득이 가장 정점에 달하며 이후 60세부터는 점차 하락합니다. 주된 소득인 근로소득이 사라지며 자산에서 발생된 현금 흐름과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데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주택을 유동화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시점입니다. 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평균적인 사람들의 경제적 고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이 통계를 보고 사람들은 세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딱 중간인 중위값도 생각보다 높구나.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자들은 다 증여나 상속받았거나 나는 출발점이 뒤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A의 부류. 나는 중위값은 넘었으니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평균처럼 살아야겠다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B의 부류.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돈의 속성을 공부하고 근로소득 외 배당소득, 사업소득을 창출하려는 C의 부류. 금융문맹 A와 평균은 지키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며 남들이 정해놓은 경제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B. 그리고 평균을 무조건 넘어서며 앞으로도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며 부를 축적할 C의 부류. 금융문맹 A의 특징은 정확히 자본주의에서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일생에서 유일한 소득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얻게 되는 근로소득이 100%이며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집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깔고 앉아 자산이 아닌 부채로 만들어버립니다. 시간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소비로 써버리며 소비를 하다 혹시 남게 되는 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넣고 이번 달은 저축액을 채웠다며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는 높은 연봉으로 멋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며 실제 진짜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불리고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봉이 낮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이직을 하거나 소득을 확장시킬 생각은 마찬가지로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오늘도 쇼츠와 릴스 속에 몸을 맡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하며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괜시리 화가 나며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입니다. 평균의 사람 B의 특징은 노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하게 살았기에 평균 순자산 4억 4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가구 순자산의 80%는 부동산이며 이를 유동화하는 영목이지, 즉 주택연금 또한 몇 가지 이유로 인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한은행에서 발간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도 이런 B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금융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예적금과 보험, 수시 입출금이 투자 상품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주식과 채권 같은 투자 자산은 단 2천만 원 수준. 이것으로 노후에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부족합니다. C의 특징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즉 돈과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KB금융그룹의 한국부자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10억을 부자의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참고로 금융자산 10억은 대한민국의 상위 0.9%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자산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자산의 약 40%는 금융자산이 차지합니다. 이는 평균인 B의 유형보다 무려 27%가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의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합니다. 부자들은 빚을 활용합니다. 평균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어쩌다 한번 시장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체감하지만 부자들은 물가 상승의 엄청난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모읍니다. 평균의 사람들은 예금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주식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예금을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평균에 해당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배당이었습니다.